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내용은 증시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제대로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왜 증시가 한국 증시만 유독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하락은 그렇게 깊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워낙에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과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대비해 봤을 때는 결국 조정세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상승한 증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내어드리고 있죠. AI 반도체 AI 챗봇 자료집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과 다르게 저희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이런 거 딱 싹 다 여러분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증시 하락 주요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다들 지겹게 보셨겠지만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미 관세 협상 실패입니다. 실제 이건 뭐 제가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고 시장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한국의 관세 협상 전략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근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결과만 보지 마시고 왜 그런 거냐, 왜 이런 결과가 났느냐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세 협상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불합리한 협상이었습니다. 협상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갈취를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5,500억 달러의 투자 확정을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심지어는 진짜 불합리한 게 뭐냐라고 하면 미국이 따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법인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이 법인 회사 통장으로 이 5,500억 달러를 꽂아 넣는 거예요. 그 5,500억 달러를 꽂아 넣으면 일본이 원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갖다 씁니다. 진짜 이러면 사실상 이거 정책 자금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미국의 돈을 뜯어서 일본의 돈을 뜯어서 자신의 정책 자금으로 쓴다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분배를 합니다. 근데 일정 수준 이상, 뭐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순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손익분기점. 5,500달러 이상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일본이 1을 가져가고요. 미국이 9를 가져갑니다. 그럼 뭐 양아치가 다름이 없죠. 그냥 말 그대로 너네 돈 갖다 바치고 투자한 돈 회수는 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 이상 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너네한테 나눠줄 수 없어. 라는 식이죠. 사실상 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원금만 받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그냥 손해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화폐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중장기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매번 한 5에서 7% 정도씩 하락하기 때문에 가치만 따져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사실상 이 회수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시간적인 여유를 보면 사실상 미국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자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를 투자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봤던 거죠. 뭐 불합리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합리하면 그냥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켜본 이유가 있겠죠. 추가적인 더 좋은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협상과는 다르게 유럽의 협상은 좀 달랐습니다. 실제 강제성이 좀 덜했거든요. 이제 일본처럼 법인을 만들고 돈을 꽂아
꽂아놓고 내가 마음대로 투자할 거야 이런 식이 아니었고요. 기업들이 이 미국에 좀 투자를 하는 쪽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현재 이런 식으로 정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보면 당연히 뭐 일본의 협상 방식을 따라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유럽의 협상 방식을 따라하고 싶죠. 심지어 유럽에 최근에 관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졌잖아요. 관세 협상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서, 그죠? 그런 걸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에 대한 협상도 또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품고 지켜본 거죠. 그래서 둘 다 확인하고 일본과 유럽 중 가장 합리적인 협상을 따라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제 한국이 과거 같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지 않아요. 뭐 대통령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웃기긴 한데 짜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국가가 중간에서 협상을 좀 지켜보다가 한다고 해서 이걸 대놓고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물론 뭐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겠죠. 트럼프가 이걸 보더니 유럽 협상 직후 한국을 겨냥해서 대놓고 악담을 펴보기 시작합니다. 저기에는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냐?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3,500억 달러가 한국이 투자를 하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했었던 규모거든요. 이 투자의 방식이 분할 투자 방식이 아닌 뭐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선불이다. 먼저 입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 자체는 일본식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법인 만들어 놓을 테니까 법인에 너 3,500억 달러 꽂아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3,500억 달러가 네 집 개이름입니까? 그죠? 요걸 꽂을 수는 없어요. 이거 오면 외환 이게 옵니다. 물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실제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야 그나마 뭐 증시가 급락하고 폭락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밑에 나오는 내용이 발표가 되자 한국의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바로 뭐냐? 반도체를 수입하는 만큼 미국 내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미국에 예를 들어서 한 100개 100개 정도를 미국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 내부에서 100개 정도 만들라는 겁니다. 뭔지 이해되셨죠? 뭐 최근에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 특히나 TSMC 같은 경우는 공장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생산 공장 많이 지어놓고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뭐 삼성은 수혜 아니에요? 삼성은 그러면 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겠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는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반도체 관련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좀 훼손이 되겠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증시가 다 같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초에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반도체. 자동차가 지금 현재 25% 관세 이런데 뭐 줄여가지고 15% 관세죠. 근데 이것보다 더 높게 관세를 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다 주장에 불과하고 협박에 불과하고 트럼프의 성격상 일단 센 말 해놓고 결국에는 좀 수습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이 사실상 영린 같은 것들을 몇 개 건들다 보니까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분명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뭐 오히려 뭐 상승하는 건 몰라도 다른 뭐 TSMC 같이 상승하는 건 몰라도 적어도 좀 횡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의 반도체가 특히나 발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현재 반도체 너무나 또 큰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반도체 자체에서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이 정확히 한국의 자체에서 빠져나갔다 보시면 돼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이 반도체 이 의존도가 굉장히 심각한데 올해 1월에서 8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금 현재 1,042억 9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7% 증가했습니다.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수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기까지 뭐 나쁘진 않아요. 밑에 이제 그림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를 제외하면 2.8% 역성장입니다. 한국은 반도체가 잘 안 팔리잖아요. 바로 역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연도에 한국의 이 GDP 성장률 뭐 때에 따라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GDP 성장률 7월 달에 발표한 IMF에서 발표한 GDP 성장 기대감은 대략적으로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지금 현재 판매가 잠깐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이번 연도 까딱 잘못하면 거의 0%에 가까운 심지어 마이너스 %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낮겠지만 그럴 만한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반도체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것마저 규제해 버리니까 답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반응이 좀 더 격했던 거죠.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는데 한국만 이상하게 많이 빠질 겁니다. 2.45%, 2% 가까이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전부 다 하락했고요. 우리나라 코스닥의 코스피 가장 대표 저주라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삼성전자는 3.5%, SK하이닉스는 5% 가까이 급락하면서, 그러니까 이 반도체자에서 빠져나가기보다는 한국 자체에서 빠져나간다는 논점이 맞아요. 한국 자체에서 지금 현재 투자 자금들이 탈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졌냐? 반도체에 요즘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반도체 뭐 대형 사이클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반도체 탈출 현상이 아니라 한국 탈출 현상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전 세계 GDP를 비교해보면 7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큰 변화는 아닐 겁니다. IMF는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1.9%, 내년은 2% 정도로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2분기 GDP 발표가 3.8%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2분기만 놓고 봤을 때요. 1년치가 아니라 위에 건 1년치고 밑에 건 이제 2분기만, 뭐 정확히 4월에서 6월까지만 놓고 본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회복 시그널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번 연도에도 2%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중국은 4%에서 4.8%, 유로존은 0.8% 1%인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만 0.8%로 하향시켰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악재까지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전 세계 최악을 넘어서서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최악의 GDP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 탈출 러시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원화 가치가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최근 들어서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찍지 않았습니까? 그죠? 국채 지금 민생지원금 준다고 해서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정치적인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면 그냥 원인과 결과를 말씀해 드릴 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댓글로 싸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원화의 가치 박살,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나면서 현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대응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응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트럼프가 뭐 한국한테 선입금을 해라, 한국의 반도체 이거 규제한다, 뭐 이런 얘기요. 이거 아직 그냥 말로만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진짜 이게 부과된다라고 하면 진짜 문제겠지만 사실 부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요걸 먼저 보시는 게 낫겠죠. 두 번째 있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AI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를요, 한국의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AI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그 AI의 추론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결과값 계산을 해서 계산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요즘엔 좀 바뀌었습니다. AI 방식이
데이터가 큰 것보다 데이터를 최적화시키는 게 더 좋아. 굉장히 가볍게 만들고 오히려 가벼운 데이터, 근본적인 데이터에서 여러 번 계산을 하자. 여러 번 계산, 이 계산 능력을 올려서 결과를 내자라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데이터가 큰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데이터가 큰 것보다 심지어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딥시크 이번 연도 1월달 초에 딥시크 사건 이후로 특히나 많이 벌어지고 있던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뭐 작년부터도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이번 연도에 특히나 격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산의 능력이 빨라져야 되죠.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는 정해져 있고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메모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메모리를 누가 만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죠? 옛날에 그 부품으로 취급받던 메모리가 아닙니다. 얘는 AI 반도체 그냥 핵심이 돼가고 있고요. HBM 누가 잘 만드냐가 이제 사실 진짜 슈퍼 을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HBM 위상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엔비디아에도 들어갔죠. 그 이외 자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에도 싹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빼놓지 않고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메모리를 어떻게 대체합니까?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뭐 엔비디아의 GPU는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메모리 자체를 대체한다? 그럼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요. 메모리 이외에 메모리의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있긴 하나 그게 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사실상 없는 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메모리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이 수요 감당이 불가능하다. 지금 그러면 이게 까딱 잘못해서 이 공급 잘 덜 되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장 섹터 뭡니까? 그 AI잖아요. AI가 만약에 안 되잖아요. 미국 경제 자체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흔들린 짓을 트럼프가 멍청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고 좀 협박성으로 쓰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트럼프가 워낙에 과감한 인물이기 때문에 잠깐 하는 척 정도는 할 수 있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전 세계적으로 때려서 전 세계 경기 침체 만드는 분위기 만들었듯이 증시 폭락해 나올 때 나왔듯이 분명히 조정인 일부 과한 멘트로 과한 제스처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꽤나 학습을 했죠. 트럼프가 큰 소리 하면 큰 소리 하는 것만큼은 진짜 실행한 적은 없더라. 항상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된 내용들을 지금 적용시켰기 때문에 조선과 같이 대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한국의 미국하고의 조선 관계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큰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이외에 근본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유동성은 계속해서 풀릴 예정입니다. 뭐 최근에 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금리나 가능성이 좀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페드워치 기준에서 봤을 때 사실 근데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미 2번 정도 인하한다고 해놨는데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연도까지 고용 지표 악화되는 거 맞겠다라고 이미 이제 결론을 내놓은 상태라서 이 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물가 지표가 갑자기 막 튀어오른지 모르면 몰라도 지금 당장 그러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범용 반도체 슈퍼사이클 AI 반도체 고속 성장 유지.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했다라고 해서 이 슈퍼사이클하고 AI 반도체 고속 성장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산 능력의 과벌을 원래는 이제 우리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면 매달 한 100개씩 생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생산 단가가 안 맞고 생산 체계가 아직 안 맞춰져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90개, 80개, 70개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생산이 덜 된다고 수요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더 사고 싶어 합니다. 더 확보하고 싶어 하죠. 그럼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단기간에. 오히려 반도체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반도체한테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조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보냐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잘만 사주면 좋은 결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 없고요. 트럼프가 과하게 발언하긴 했지만 이건 거의 자책골이거든요. 과한 과세 정책을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과하게 빠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오히려 사야 될 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적절히 떨어져 주면 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된다고 보냐면 상방 추세선 나오고 있는 이제 하단선 자리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죠. 우리가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야 우리가 100% 예상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방 추세에 좀 저점 자리 지금 이제 61평선, 21평선 중간선까지는
전까지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다음 주 정도까지 항상 이제 명절 전에는 통계적으로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명절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인 매수를 들어가시거나 뭐 명절 끝나기 직전, 명절 시작하기 직전 뭐 다음 주에 조금 소액 담아두고 다음 명절 이후부터 추가적인 매집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긴급하게 급한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는 근데 이 눌림목 타이밍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AI 반도체 AI 챗봇 자료집 준비해놨으니까 다양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도 내어드리고 있고 매일 아침 시황에 대한 내용들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주식에 대한 정보들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이런 주식 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다운로드는 가장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검색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이름,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거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 뭐 개인 정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고 그냥 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보 받고 싶으신 분은 푸시 버튼 정도 누르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공직을 두 번째에 보시면 자료집들도 쭉 마련해 놨으니까 필요한 자료집 받아가시고요. 맨 위에 AI 반도체 자료집 있으니까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자 상승 테마,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오늘 증시 단기 조정 더 올 수 있다 써놨죠, 그죠? 여기 써놨죠. 매일 아침 시황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적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참고하시면 할 겁니다.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급등했는지도 이슈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매일 급등 종목들 드린다 얘기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항상 시장이 위태로울 때마다 항상 기회는 항상 같이 찾아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이번 타이밍은 좋은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겁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항상 마음 잘 다스리시면서 투자 잘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지금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